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제한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정권 교체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 등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은 참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오늘 증시가 주춤한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된다면 1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는 건데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780억 원 정도 현물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삼성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0.7% 정도 오르면서 150만 원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잠시 뒤에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들어오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이 상승폭을 늘리는가 싶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되는 등 이내 보합권에서의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현재는 강 보합권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0.32%의 오름세 보이면서 19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기관이 284억 원, 외국인이 766억 원의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가 넘는 급락세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강 보합권에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되는 모습 포착되면서 오후장 들어 낙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0.67%의 내림세 보이면서 48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30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95억 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1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있을 대선과 목요일 있을 BOJ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오늘 환율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계속해서 대내 변수에 의해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1,070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30전 떨어지면서 1,07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현재 0.60%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미국 법원에서 이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받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9,000원씩 오르면서 현재 151만 2,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약 보합권, 현대모비스 현재 1.72%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1%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신한지주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이 1.30%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3,0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0.18% 약세 흐름 보이며 28,25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2%가 넘는 내림세 포착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1.96%,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NM이 3%가 넘는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850원씩 밀려 현재 25,9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GS홈쇼핑이 1.54%의 내림세가 SFA와 젠백스 오늘 2%대의 하락 흐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채선성 우려감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 보합권, 기아차가 1.52%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58,300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72%의 내림세가 만두와 쌍용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의 경우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데
내년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오늘 외국계 매수에 힘입어 주가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현재 3% 이상의 강세 흐름, 카프로가 5%대의 급등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효성과 LG화학 역시 2% 이상의 동반 오름세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웅진케미칼이 매각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웅진그룹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웅진케미칼은 상한가까지 이어지면서 753원의 현재가 이어가고 있고요. 웅진코웨이와 웅진에너지 역시 3%대의 강세 흐름이 웅진싱크빅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 테마주 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혼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들 제약이 강보합권, 우리들 생명과학과 바른손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조강페인트가 3%대의 강세 보이면서 현재 4,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 강세에 이어 연이어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가 5%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4,195원에 보령메디앙스 상한가 눈앞에 둔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 역시 9.70%, 10%에 가까운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의 기대감과 최근 중국의 태양광 업체 대상의 보조금의 상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신성솔라에너지가 상한가 나타내며 현재 1,830원에 오성 LST 역시 상한가 눈앞에 둔 모습이고요. 한국철강이 강보합권, 넥솔론과 빅텍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에 매각 본입차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45,9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살펴보겠습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한국항공우주 현재 3%대의 내림세 포착되면서 25,8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유상증자를 통한 물량 증가 부담감에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840원씩 밀려 4,79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너스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3.71%의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주당 3,375원씩 밀려 후너스 현재 2,36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14거래일인가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선물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던 2,4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수급 특징과 또 업종 특징 들어보겠는데 또 한편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미국 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곁들여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후가 되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바로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기전자 섹터에 대해서 좀 매도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좀 강해지고 있는, 시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삼성전자 부분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국 법원에서 애플의 그러한 요청, 삼성전자의 26종에 달하는 그 기기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에 대한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삼성전자도 조금 더 강해졌고요.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지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8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 삼성전자의 좋은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에 있을 계속 이러한 특허 분쟁이라든가 이런 법정 싸움은 지속이 될 텐데 그런 미국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IT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진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한 78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한 3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투신이나 기금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좀 프로그램 쪽에서 2,4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선물이 한 1,300계약 정도, 1,100계약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는 사실은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도 더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더 강해지고 있고 삼성 테크인, SK하이닉스는 초반에 좀 강했다가 약간은 상승이 좀 반납이 되고 있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화학 쪽의 LG화학이라든가 정유주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자동차 관련 화학주인 타이어주 이쪽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 중에서 AVCNC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좀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철이 오늘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운수장비에 대한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는 초반부터 해서 많이 지속이 됐다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역시 자동차 쪽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좀 오전장 이후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보합권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낙폭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줄여졌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이따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또 흐름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또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480포인트까지 오늘 또 터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점 그런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80포인트 그 포인트를 좀 기준선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탈이 된다면 코스닥은 조금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이탈이 안 되면, 근데 이 정도 선만 오게 되면 반등들이 나타납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에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 평선이 이탈이 되고 추세가 좀 훼손이 된 이러한 종목들은 좀 접근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훼손이 되지 않은 터치패널 쪽의 S맥이라든가 멜파스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특징 업종을 좀 짚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 정유 쪽이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수요 확대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 부분, 이 부분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무엇보다도 좀 집중이 되고,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상당히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지속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철강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포스코도 강하고 현대해철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데, 내년 2분기 때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해철 같은 경우 미리 주가가 조금 선반영되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 한 5개월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5, 6개월 정도.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의 흐름도 우리가 이제 지금 자동차 쪽이 상당히 엔화에 대한 부분으로 엔화가 약세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포스코는 엔화 부채,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우리 다 모든 기업에 다 악재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엔화 부채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일본에서 어떤 부품을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의 이러한 상승도 어느 부분은 또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있지 않나. 엔화 부채가 포스코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엔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포스코도 그러한 또 수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요. 업황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연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포스코보다는 현대해철 쪽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보다는 최근에 현대건설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주식의 흐름이 항상 그렇죠. 많이 올랐던 거는 조정을 좀 받게 되고 반대로 또 오르지 않았던 거는 약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게 되고 이런 흐름인데요. 삼성물산과 GS건설 이런 종목들의 건설주들의 추가 상승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 같은 경우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그러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좀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전략을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어제 오늘 편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매수가를 좀 기준으로 좀 삼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한 가격을 매도가로 그 부분을 좀 삼으시기를 바라겠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좀 단기적인 단순하게 그러한,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그러한 부분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 4분기 실적에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이 그때 기준 환율 한 1,100원이 넘는 환율이었습니다. 1,104원 정도 이러한 환율에서 계산이 된 건데 지금 현재 환율은 1,07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우려 때문에 만약에 물론 수급에 의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매수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후에 또 계속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태양광 쪽의 종목 OCI의 흐름도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대선 쪽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선 테마 쪽 같은 경우 박근혜 관련 쪽의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관련 테마, 뭐 사람인 HR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대선 관련 쪽은 우리가 항상 이번에 18대 대선을 하게 되는데 뭐 15대, 16대, 17대 이러한 부분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그런 대선 이후의 주가 흐름이 대선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미국의 S&P 500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자면 대선으로 인해서 어떤 큰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슈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선에 대해서는 일단 테마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후보 인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누가 이제 당선이 되건 간에 아마 그때가 좀 마무리 그 변동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방향으로 나타나든 하방향으로 나타나든 좀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방향으로 누군가 당선이 돼서 그 관련한 종목이 막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정책 관련한 쪽은 당선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책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또 나타날 거라고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일자리 관련 쪽 같은 경우도 추후에 좀 주가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거의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지속했다가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실 때는 전 저점에 대한 이탈 부분을 항상 기준으로 좀 삼으시고 접근하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이 이탈되면 이러한 종목 또한 또 상당히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추세가 이미 하락 추세로 다 전환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대선 관련 테마들은 새로운 또 정책 관련한 대선 테마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아마 또 찾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이 똑같습니다. 일단 1975가 돌파되고 나서 2000포인트와 이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구간인데요. 우리는 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큰 변동성은 없으리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현금에 대한 그러한 비중은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은 80% 현금 20%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여전히 유지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민간주들의 흐름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 그대로 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제가 삼성물산 말씀드리고 철강에서 현대해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전자는 조금 긴 시각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좀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부분이고요. 제약에서는 한미약품이라든가 그리고 음식료에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 외국인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융주에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나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이라든가 이 정도 금융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쪽과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밸류가 좀 높았었는데 약간 밸류 부담이 좀 줄어든 성장성이 있는 종목, 모바일 게임 쪽이라든가 여전히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컴투스나 게임들이나 오늘도 좀 하락을 하지만 장기 차선이 이탈이 안 되고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반등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힌트를 좀 AVCNC라는 종목이 오늘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장기 평선을 잘 훼손시키지 않고 좀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밸류가 좀 높았던 부분이 약간 부담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종목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장기 평선 이탈이 안 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과 추천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뭐 최근에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도 네. 화학 업종이 좀 굉장히 좀 최근에 강하지 않나. 그래서 네. 오늘은 이 LG화학에 대해서 좀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화학이 그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지금 차트 상황에서는 목표가로는 37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32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이평선 일봉 이평선상으로는 뭐 한 11조 정선, 11선, 뭐 5일선 조정 이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차트는 좀 이쁘게 상승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이 LG화학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LG화학에 대해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두산엔진인데요. 예. 사실 이 두산엔진과 그리고 최근에 조선사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선 반응은 이 조선사들이 좀 보여줬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사들이 최근에 반등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뭐 이 저속 엔진, 저속 엔진은 한 2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마켓시어로 따지면 세계 2위권 정도 되는 굉장히 좀 기술력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한국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평균 60% 이상을 생산해서 선박에 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진 선박 엔진 업체들은 뭐 거의 이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한 마켓시어의 어떤 기술력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중속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간 한 1000대 정도의 생산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이 저속 엔진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3분기, 4분기는 역시나 전방 업황, 그러니까 조선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전망치는 역시나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수적인 이 실적 전망치를 대입을 하더라도 두산엔진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싸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전방 업황의 어떤 암울함, 그리고 어두움 뭐 이런 것들을 밝혀줄 수 있는 요소는 역시나 동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닌가. 뭐 작년 기준으로는도 터무니없는 PER이 되고요. 올해 포워드로 했을 때도 뭐 7배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형주 중에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에 반등세가 있었음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뭐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산엔진은 최근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어떤 근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두산엔진의 주가는 정말 싸도 너무 싼 주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두산엔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을 대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본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목표가로는 뭐 10,000원 선까지는 좀 한번 트라이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역시나 그 위에 있는 121선 9,600원 수준이 일차적으로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일단 10,000원 선에서 9,600원 수준까지는 좀 한번 트라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평선이 이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뭐 일봉상으로도 5일선이 8,600원 수준, 그리고 10일선이 8,300원 수준, 그리고 21선이 8,100원 수준인데 일단 5일선이 11선과 21선은 모두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골든 크로스 가장 기본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참고들을 하시고요.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7,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가운데 10개 도시 주택가격이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신규 주택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 상승한 반면 상하이는 전년 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가격은 베이징은 전월에 비해 0.3%, 상하이는 0.2% 각각 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3차 회동을 가진 가운데 재정절벽 해소 방안을 위한 협상에서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 증세하는 한편으로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재정절벽 해소를 위해 1조 4천억 달러 증세 방안을 고수한 반면 공화당은 1조 달러 재정 지출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율 인상 소득 하한선을 기존의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됐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2월 마이너스 8.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인 11월은 물론 시장 전망치도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10월 7% 정도 줄어든 데 이어 11월에도 5%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10월 유로존의 무역 수지는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확대됐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0월 계절 조정을 감안하지 않은 유로존의 무역 수지가 102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한 9월에 비해 확대된 수준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에 비하면 대폭 개선된 수준입니다. 특히 역외 수출이 14%나 증가하며 전체 무역 수지 흑자 폭을 늘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중국에서는 내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 공작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에 주목해봐야 하는 건가요? 예, 지난 15, 16 양일간 이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 통해서 일단은 2013년 경제정책 목표를 좀 설정을 했는데 일단 나온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건전한 경제 발전으로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경제정책의 어떤 초점을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연착륙 유도로 좀 이동을 했었고 그리고 연착륙을 위해서는 산업 고도화나 그리고 도시화의 어떤 진전 그리고 그 대외 개방 가속화 등이 좀 거론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그 과잉 설비를 조정하는 등의 어떤 일련의 그 산업 구조 조정 작업이 좀 가셔야 될 것이라는 이제 부분과 함께 그 지방 정부 채무 및 이제 상업은행의 어떤 부실 처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부진으로 좀 표출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정책 허니문이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한 1, 2분기 내에 그 중국 관련 어떤 경기 민감주나 그 내수 소비 관련주들의 어떤 저점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엔화 약세 우려의 자동차주들은 오늘도 내리고 있는데요. 19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엔화를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예, 엔달러 환율이 일단은 11월 중순 이후 이제 빠른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양적 완화 얘기했었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끄는 이제 잔민당의 어떤 총선 승리로 인해서 그 일본은행의 어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엔화의 어떤 약세 기조도 심화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엔달러 환율은 이제 정고점 수준인 한 85엔에 이제 임박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엔화 약세 기조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거고 한 95엔 수준까지 어떤 반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이제 경합 관계 높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어떤 우려 심리가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하지만 그 현재 어떤 글로벌 경제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1990년 이제 불황기에 단행됐었던 이제 그 엔저 기조가 종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났다라는 경험을 좀 복기를 해본다라면은 향후에도 그 어떤 엔저 기조가 일본 기업의 어떤 경쟁력의 어떤 구조적 강화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철강, 기계 등 이제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이제 경합관계 높은 어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저점 매수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가 두툼한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눈에 띄는데요.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알려주는 차기 주도주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아시아 엑스제팬 주식형 펀드 자금이 전주 한 19.9억 달러 순유입이 되면서 한 14주 연속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12년 연간으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의 어떤 유입 강도로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의 어떤 연속 유입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일본 제외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한 20억 달러 자금밖에는 아직 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매수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고 앞으로도 상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은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가 회복 기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차츰 됐기 때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기관의 영향력이 좀 계속 반대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이제 어떤 지수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을 주시하는 게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어떤 최근 한 주 동안 외국인 매수 강도 높아지고 있는 뭐 IT, 특히 이제 반도체나 뭐 은행, 건설, 조선, 뭐 비철금속 쪽,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 민감주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예, 최근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이제 신용 사이클 정상화 움직임 좀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 경기 회복이 이제 투자 사이클 재개로 연결되면서 그 금융주나 그리고 산업재의 어떤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미 이제 바닥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어떤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 그 주요국 중앙은행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뭐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대로 그 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현재 어떤 디플레이션 국면, 불안 국면을 종식시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어떤 글로벌 수요 확대 그리고 이제 투자 사이클 재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안전자산과 그 위험자산 사이에서 갈등들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금도 그렇고 뭐 엔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미국채도 그렇고 뭐 시장 내 돌아보면 쓸만한 안전자산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해 보이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떤 이러한 상황 변화 보면서 어떤 위험자산으로의 어떤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IT 중심으로 한 어떤 경기성 소비재 등의 어떤 경기 민감주들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제조업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악재였지만 재정절벽 협상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기대 속에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재정절벽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계속해서 증세를 반대하다가 증세를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소득 한도를 연소득 한도를 25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를 제출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고, 내년도 채무 상환한 제도도 역시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밤이나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재정절벽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중국과 일본이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승의 영향을 못 받는 것은 재정절벽의 이슈에 포인트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이 맞다면 이번 주에 큰 틀의 합의가 아마 나타날 확률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내 증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월봉상으로는 기술적으로 2050에서 2120 정도까지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래일수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로 따지면 2%에서 4% 사이니까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수가 보합권에서 좁은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1985포인트고 그러는 사이에 코스닥은 480선 초반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포인트 전후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바칼 업종이라고 그러죠. 컴투스, 뭐 파라데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이끌면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은 뭐 지금의 지수대에서 좀 반등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적인 약세는 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피 장으로 좀 넘어와 보게 된다면 지난 만기 때 2000포인트를 한번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크게 힘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시장의 어떤 주체는 외국인이란 부분들을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어떤 그 확신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논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절충점이 너무 갭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게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소득세율, 그러니까 세금 증세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더라도 일단은 오바마가 한 발짝 물러선 부분이 4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인 의장도 한 발짝 물러섰죠. 100만 달러인데 이 60만 달러라는 갭이 너무나 큽니다. 뭐 6만 달러라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60만 달러의 이 갭이 상당히 너무나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부채를 어떤 감소시키는 어떤 감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엇갈리고 있죠. 공화당 측에서는 재정지출 축소, 지금 이제 오바마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증세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1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녁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예상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가격 조정도 조금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상승하고 조정하고 6대4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어떤 추가 상승 쪽보다는 아무래도 기간 조정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요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75포인트만 좀 지켜주게 된다면 어떤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국인의 포지션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선물 포지션과 포함한 어떤 옵션 포지션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그렇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1,400계약 정도 매수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23,000계약에서 그 23,000계약을 청산시킬 때만큼의 어떤 그런 가파른 속도만큼이나 매수로 빠르게 그리고 매수폭을 확대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부분들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자, 제가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선물 매도 청산을 하게 되면서 네.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청산했지만 다시 한번 매도로 누적을 시켰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의 매도 청산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고 만기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지속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매수 추가적으로 누적시켜 나간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더해 본다면은 가격 조정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기간 조정 1975포인트까지 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과 상관없이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 M&A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더라도 시장보다는 종목별 장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장세를 보더라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이나 시장이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마찬가지로 종목들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주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까지는 지수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이렇게 두고 판가름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이냐 이렇게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1975포인트까지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일에는 또 우리 차기 대통령을 전하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내 증시 영향이 어땠는지 이 점이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내일 대선이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선 관련 어떤 특집도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대선 이듬해 그러니까 대선이 열리고 난 이후에 네. 다음에 어떤 지수 변동폭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을 했었던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하지만 예. 그와 반대로는 상당히 큰 폭의 좀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992년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1992년도 같은 경우에 대선이 있고 난 이후에 93년도에 지수 상승률이 24%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697포인트에서 866포인트. 제가 글자 좀 작게 한 것 같네요. 697포인트에서 86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지수 상승률이 24%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같은 경우에는 45%, 그리고 2003년, 2002년 대선 열리고 난 이후에 2003년도에는 27% 정도 됐었고요. 참 아쉬운 게 2008년만 39% 정도 보이게 되면서 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올해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에 조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대선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의 네. 영향이라 좀 봐야 되겠죠. 네. 가까운 예를 한번 들게 된다면 2003년 같은 경우에 27%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이후에 어떤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요. 예. 하지만 2008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영향이 좀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013년도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질 만한 이유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이유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은 없다는 예. 거겠죠. 그렇다면 완만한 상승세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93년 정도의 어떤 24%, 20%에서 좀 전후해서 한번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신 표의 내용들이 대선만의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여건들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을 공부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상당히 조금 제가 요새 괴롭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또 다시 한번 또 스몰폭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형주 쪽보다는 예. 좀 소형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중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중 네. 10%에 마찬가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사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중 여행사로 좀 알고 계신데 여행사뿐만 아니라 물류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나 CJ 같은 상용 여행 물량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포스코까지 연결이 되면서 네. 비즈니스 여행 쪽으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현재 위치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리고 CJ의 어떤 식자재 유통을 맡게 되면서 운송 사업까지 현재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솔 CSN이 삼성그룹 내 어떤 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듯이 세중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10월달 상태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솔 CSN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세중도 마찬가지로 물류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격 조정 크게 나왔었고요.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게 되면서 장기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예. 좀 추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장기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 이 이유 때문에 가져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가격 말씀드릴게요. 3,470원, 3,47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계속해서 조금 높여가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3,650원에 목표가 먼저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200원. 3,200원이 조금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좀 두 번의 어떤 최근에도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3,200원의 손절 라인을 형성하고 한번 전략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세종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난주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은 캠트로닉스와 브리지텍 10%씩이었는데요. 수익률 좀 아쉽습니다. 캠트로닉스가 7% 정도 손실인데 전량 매도하자 의견 내주셨고요. 브리지텍은 현재 2% 수익 보유 의견이십니다. 네, 캠트로닉스 한번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네. 밑꼬리가 좀 많이 길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약속이기 때문에 예. 재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약속 네. 먼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전략을 제시할 때 전문가부터 먼저 이런 그 전략 부분 손절까지 지켜야지 마찬가지 당연한 도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캠트록스 조금 아쉽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 예상이 됐었지만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손절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16,000원 약속대로 이탈했기 때문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포트를 제외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3,400원 현재 돌파를 못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21선 3,200원 한번 네. 지지를 받게 된다면 요 부분에서 비중을 확대를 한다든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두 종목이 담기게 될 텐데요. 세종과 브리지텍입니다. 네, 브리지텍은 2%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세종은 오늘의 관심 종목 3,470원에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3,65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모레게 되겠죠. 목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